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성호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전일에 이어서 삼천당 제약, 코드 번호는 000250입니다. 현재 시각 4시 6분, 3월 5일 금요일이고요. 어, 주봉, 그 다음에 월봉, 그 다음에 일봉. 사실 제가 지금 녹음을 다 해놨는데 이게 소리가 안 들어가지고 다시 이제 지금 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한 12분짜리로 제작을 했었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바람에 지금 다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좀 천천히 진행해 볼게요. 조금 두 번 녹음하게 되면 약간 더 지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잖아도 이제 장이 안 좋아서 리뷰하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네. 어제 이제 전일에 이어서 보게 되면은 삼천당제야. 조금 그 반등에 실패했죠.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만 되더라도 분위기는 그래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 나쁘진 않았는데 어제 그제 조금 그제는 좀 분위기가 쎄했던 것 같고 어제는 그 실패가 이제 좀 가시화되었었죠. 네. 실질적으로 반등 줘야 될 자리, 그러니까 올라가 줘야 되는 자리들이 있어요. 네, 올라가 줘야 되는 자리들이 있는데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은 반대로 그 타이밍이 주어졌을 때 못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횡보, 횡보나 이제 하락을 하게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만약에 내려야 될 자리에서 어 타이밍이 주어졌는데 못 내리게 되면은 반대로 상승 또는 횡보가 되고요. 그런 이론이 있는데 일단 최윤서님께서 징글징글한 종목이다. 손실이 커서 참고 있었는데 언제까지? 네, 그쵸. 저 역시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 드렸었고요. 혹시 매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기간 조정하면서 계속 매집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매집에 대해서 조금 그 많은 분들이 매집 많이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주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매집을 하고 여기서도 매집을 하고 여기서도 매집을 하고 여기서도 매집을 합니다. 네, 여기서도 매집을 해요. 네, 근데 문제는 진짜 올라가기 위한 매집이 어딘 시점에서 되느냐는 좀 다른 문제예요. 세력들도 사고 팔고 해요. 근데 아셔야 될 점이 내리는 것도 주체고 올리는 것도 주체예요. 그러니까 핵심 가격대들을 무너뜨리는 거는 주체의 의도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 항상 제가 이제 추세에 대해서 모든 건 한 끗 차이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한 끗 차이를 무너뜨리고 아니면 올리고는 결국엔 주체가 해주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추세는 한 끗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매집은 항상 하고 있다. 다만 올리기 위한 매집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자, 이순철님이 변동이 심한 종목인데 그래도 네, 저는 뭐 상관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3월이 되면 많은 기대를 했는데 지난주처럼 반등 시그널 줬으면 참 좋겠는데 다 반납하고 시원하게 빠졌네요. 네. 일부 종목 손절해서 저점이라 생각해서 6만 1,000원, 6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5만 9천 원. 오늘 장중에는 5만 3천 원, 5만 3천 원 정도까지 찍었죠. 5만 3,500원. 네, 반발 매수세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어제 이제 핵심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차트 위주로 리뷰를 하다 보니까 네. 일단 차트는 조금 이따 보고 오늘 나왔던 이슈는 알테오젠이 바이오시밀러 임상 일상을 완료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형 특허의 미국과 유럽 등록, 생산 특허 국제 출원 등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거는
그래서 알테오젠 자회사 한림제약과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국내 독점 공급 판매 계약이라는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자회사 알토스 바이오로직스가 한림제약 자회사인 한림 MS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국내 공급 및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글로벌 임상 3상에 진입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EBN이라는 곳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미국 리제네론이 개발한 안질환 치료제 아일리아의 특허 만료 시점이 임박하면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점찍은 기업들의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 일본과 중국을 시작으로 2023년 미국, 24년도엔 한국, 25년도엔 유럽에서 물질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 아일리아 황반병성, 당뇨병성 황반부종 등의 이제 적응증을 갖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약 8조 5천억 원 매출을 기록했고 1바이알당 80에서 90만 원 육박하는 고가의 의약품이라 업계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된다면 오리지널 시장 수요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해왔던 미국 코이러스 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 임상 3상 진입을 앞두고 개발 포기를 선언했고 이에 따라 현재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3상 단계에 있는 개발사는 마일란, 암젠, 포마이콘 등 글로벌 제약사와 삼성바이오 에피스, 셀트리온, 삼천당 제약 등 국내 제약사로 좁혀진다. 알테오젠도 연내 3상은 진입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에 국내 개발사 중에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래서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7월 후보 물질 SB15에 3상을 진입했으며 최근 환자 모집을 완료했다라고 밝혔고요. 현재 3상 환자 모집까지 완료한 개발사는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미국의 마일란 두 곳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월까지 한국, 미국 등을 포함한 총 10개국의 삼출성 나이 관련 황반병성 환자 446명을 대상으로 SB15와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효성, 안전성, 약동학 및 면역원성 등의 비교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글로벌 3상 착수 소식을 알렸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일리아 바이오 14년도부터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착수한 삼천당 제약도 사활을 걸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SCD-411의 글로벌 임상 3상을 개시했고 오는 2022년 2분기 내로 SCD-411 글로벌 3상을 마치고 품목 허가를 획득해 2023년 출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3년 하반기에는 미국과 일본에서 판매 허가 획득도 목표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일본의 센주제약과 현재 독점 판매 공급 관련 계약을 체결했으며 미국 진출을 위해 해외 자회사 설립도 마쳤다. 네. 알테오젠도 이제 일상을 마무리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치열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업들 하나하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굵직굵직한 회사들입니다. 알테오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에피스. 네. 국내에 있는 기업들, 국내 대표하는 기업들이죠. 네. 국내 대표 기업들이다 보니까 시적으로 조금 많이 그러니까 좀 약간 펀더멘탈이나 아니면은 그런 우려감 여기 너무 치열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주가 차트 흐름에 있어서는 좀 올라갈 자리에서는 좀 못 올라간 느낌이 있다 보니까 좀 시장 참여자들도 약간 그런 실망감에 좀 던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근데 내가 내려오는 파동, 조정 파동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에 와서 손절하기에는 늦었어요. 늦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제 이제 여기서 이제 진입하는 거는 이 3%의 손절을 감안해서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8% 정도 의 플러스 18%의 목표가를 갖는 거래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손절이 나간 것뿐이지 저 같은 경우에는 다만 내가 만약에 이런 데서 뭐 내려오는 파동에 있어서 사가지고 어느 정도 평단가가 한 이 정도에 있겠죠. 그러면 이 정도나 이 정도 예, 있겠죠. 그런 분들은 늦었죠 이미. 예, 늦었고 실질적으로 주가 흐름에 있어서도 보게 되면은 일봉상에서 단기적인 추세는 아직까지 하방이에요. 하방. 예. 그러니까 하방을 잠깐 벗어나는 흐름을 보였지만 오히려 거기를 다시 한 번 더 수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실망 매물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주봉
월봉은 보실 필요는 있죠. 월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상승 추세가 무너졌다, 주봉도 상승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말하기에는 또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은 어찌되었든 여기는 단단한 지지 매물대로서 해석을 하는 게 맞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무너진 차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봉, 네, 월봉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히 무너진 흐름은 아니죠,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되돌림 구간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주봉이나 월봉. 약간 장기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되돌림 구간이고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 추세는 맞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음, 추세라는 건 세 가지 추세가 있어요. 단기, 하락, 삼천당 제약, 중기, 상승, 장기, 상승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은 있지만 중기, 장기 추세는 상승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여기서 어떻게 또 바닥을 다지는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실식으로 찍어야 될 레벨을 또 찍은 것도 맞아요. 예, 거의 다 근처에 왔기 때문에 찍어야 될 구간들에 거의 다 와 간다라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여기서는 또 어떻게 또 형성하는지도 지켜봐야 되겠죠. 예, 주가가 어떻게 바닥을 다지는지 다시 한번 더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답답하실 수 있죠,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사가지고 하락만 경험하면 답답할 수밖에 없죠. 네, 어쨌든 주봉.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보자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 같고요. 3월달 첫날이죠. 네, 그래서 7시 4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진 오토모티브, 그리고 SJ 솔루션, 그리고 K사인 이렇게 종목이 나왔고요.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2,9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2,985원, 손절가 2,75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명확하게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